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참 뭔가 굉장히 아쉬운, 어떻게 보면 또 열받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지속된다면 과연 이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사안이 발생을 해서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을 광란의 시장으로 만들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이게 이제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과거 5년 동안 서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허가 신청이 약 13,000건 가까이 신청이 됐고요. 이게 통과율이 무려 99%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그럼 뭐하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느냐. 이런 지금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프리패스라는 얘기가 나오죠. 프리패스. 그냥 신고하면 통과. 그러면 이 제도를 뭐하러 시행했을까 하는 의문.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정부는 열심히 막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정책들은 또 유명무실해질 수 있겠구나.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도 지자체가 해요.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고, 다시 재지정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자체 관할이에요. 그리고 그 심사도 당연히 지자체가 하겠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가고 있고, 특히 서울에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막 했죠. 규제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는 구멍을 열어놓고 다 이리로 통과해, 이리로 가면 돼, 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뉴스를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뭐길래 이게 규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쉽게 통과될 거면 뭐하러 이런 규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보통 이제 땅이 있는 그 지역이 뭔가 과열돼, 조짐이 보일 때 이 지역에 대한 거래를,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라. 보통 거래는 하고 나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생기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주면 그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심사를 하느냐? 가장 첫 번째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용도별로 토지가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주택, 농지, 임야, 아니면 산지,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실용도로 써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의 실 목적은 뭐죠? 실거주예요. 거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투자하는 사람은 아예 허가 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 농지에다가 여기에다가 농지로 사용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아니면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금 용도 출처를 밝혀야 돼.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금 용도, 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빌렸으면 빌려온 용도, 그게 정확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네, 사실상 저는 이 자금 용도를 추적하고 신고하고 하는 이게 거래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대부분 이제 강남 지역이니까 강남 3구에 이제 보통 지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가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을 사려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려고 할 때 자금이 수십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자금을 스스로 다 가지고 있었을까? 누구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럼 누구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해라. 그럼 여기에 대부분은 불법 증여 이런 것들이 다 끼게 돼 있어요. 불법 증여. 그러면은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증여세를 이제 내고 했느냐 안 내고 했느냐를 또 따지고 들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름종이라고 하죠. 거름종이 이렇게 걸러서 다 걸러가지고 그 밑에 깨끗한 것만 싹 걸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99%가 통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99%가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런 정확한 규제 내용들을 심사하는 당국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허가가 불허된 경우가 총 76건이었대요. 13,000여 건이 허가 신고를 냈고 다 통과되고 불허된 경우가 76건. 그러니까 99%가 넘어요. 불허된 용도를 보면 실거주 목적 부적합.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투자 목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지는 게 30건. 그 다음에 농업, 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 이게 26건. 사실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이건 땅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큰 의미 없는 내용이고 자기경영 목적 부적합 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 8건.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왜 이런 것들은 없지? 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자금 소명. 자금 소명에서 굉장히 많이 걸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불허 내용에 자금 소명이 없다는 거. 자금 소명에 있어서 심사를 등한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금 알려지면서 뉴스에 많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다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지금 가져와 봤고요. 허가율이 99% 정도 된다면 이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그래요. 99%가 통과될 거라면 뭐하러 이걸 지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를 이 정도 통과될 거면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해제해.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거에부터 계속 정부나 지자체에 아쉬웠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규제나 정책이 나왔으면 이거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전매 제한,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 이게 실제로 지금 저는 현장을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거의 유명무실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그나마 이거는 이제 상시적 제도거든요. 상시적 제도입니다. 이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을 때 규제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굉장히 규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거든요. 제일 세요. 규제라고 한다면 우리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런 게 있고 대출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 중에 가장 센 게 뭐냐?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제일 센 제도가 99% 통과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심사를 거의 등한시한 게 맞다. 아니면 일부러 패스해 준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한번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용도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용도로는 허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쓰는 사람은 아예 허가 신청을 안 해요. 허가 신청을 안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처음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출처거든요. 자금 출처. 자금 출처를 세밀하게 조사하면요. 거의 다 걸립니다. 실제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 돈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니까 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 많지 않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집을 처음 살 거냐? 그동안에 다 무주택자였냐? 이렇게 돈이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주택자였냐? 이거라는 대부분은 여기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오는 거고 무주택자가 와야 실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이사를 가는 용도로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사 가는 용도도 이걸 하려면 기존 집은 이제 몇 년 안에 파는 게 규정화돼 있고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이때에 그리고 다른 뉴스를 보면 20대, 30대 층이 많이 거래를 한 비중이 나오거든요. 20대, 30대 층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란 얘기. 아니 금수저라고 해서 20대, 30대가 그냥 돈을 그냥 생깁니까? 증여를 받았거나 뭔가 부모님이 줘야, 금수저도 부모님이 줘야 이 돈이 생기는 거지 스스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들 때 증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증여세 내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해 보면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이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음 소명을 거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서울시에 뭐랄까 굉장한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를 그냥 통과하게 일단은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자금 소명한 거를 세밀히 심사해가지고 탈탈 털겠다. 이런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지 않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고도의 전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주무부서의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의 취지를 아예 이 사람들은 모르거나 아예 무시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왜?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는요. 과열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과열이 예상될 때 결국에는 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가 없으면 과열은 진정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목적은 과열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열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거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통과시켜주겠다. 걸음종이로 다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입니다. 근데 걸음종이로 거르지 않고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통과된 걸 나중에 한번 거르겠다. 이거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뺏어내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무부처가 제대로 이 취지를 했다라면 자금 소명할 때 이 소명을 상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은 얼마고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을 어디서 채웠고 그럼 네가 가지고 있던 돈이 이게 전부다라면 그러면 그동안에 네가 가진 돈이 가지고 있었던 이 통장 내역을 가져와봐. 그러면 지금 원래는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수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자기 능력으로 벌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줬는지 아니면 어디서 뭔가를 땡겨왔는지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 못할 사람도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거래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이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대로 했다면 과열되는 이 폭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안정화되는 부분에 기여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지금 숭숭 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으나 마나 사실상 프리패스였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과열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